그런가 하면 금은방 운영하시는 부부가요 겪은 황당한 사건이 있대요. 세상에. 안진용 기자님. 네, 바로 어제입니다. 광주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. 영상이 준비됐는데요. 그런데 이 영상 끝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. 세상에. 두려워요 벌써. 네. 앳된 얼굴의 두 여성이 금은방을 찾았습니다. 이 여성들 팔찌와 목걸이 등을 착용해보며 액세서리를 고르는데요. 그리고 잠시 뒤 저렇게 금은방을 찾은 또 한 명의 남성이 있습니다. 네. 금은방을 둘러보더니 이내 팔찌를 사겠다며 이것저것 만져보며 쇼핑을 이어갑니다. 네. 그러다 금은방 주인이 잠시 시선을 돌리는 찰나 이 남성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팔찌를 낀 상태로 저렇게 금은방 밖을 뛰쳐나갑니다. 하하. 당연히 주인 부부는 그 뒤를 쫓아나갔죠. 네. 자, 여기까지 많이 본 그림입니다. 네. 그런데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. 이제 가게에 두 여성만 남겨져 있죠. 네. 이 두 여성 귀금속들을 챙기더니 빠른 속도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. 어머머 세상에. 아니 무슨 성동격서도 아니고 이쪽에서 막 하니까 저쪽에서 뭐가 일어나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. 근데 저 사람들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길한 예감 전현평론가님 셋이 다 짠 건가요? 그렇습니다. 특히 이것을 증명할 만한 CCTV도 있는데요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.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금은방의 외부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. 아하. 영상을 보면 조금 전 금은방에서 팔찌를 차고 날아난 남성도 보이고 저 뒤에 있네요. 그렇습니다. 와 있던 여성들도 보이는데 어허.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이 외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. 야, 이게 어처구니가 없으면서도 소름이 쫙 끼쳐요. 이걸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거 아니요. 딱 봐도 젊게 생겼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저 사람들이 그런데 한 통속이었어요. 그런데 당시에 피해를 보신 금은방 주인분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황당할까요?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들어왔을 때 좀 어딘가 모르게 같은 패거리 같았는데 이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어저께 남자 사장님 저 밖에 계셨는데도 제가 불러왔거든요. 날씨가 덥다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한 3번 정도는 우리 남자 사장님께서 문을 닫아놓으면 열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고 자꾸 한 3번을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남자 사장님이 맨발로 이렇게 달려갔거든요.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그래도 끝까지 제도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달려갔대요. 내 재산을 지켜야 되겠다. 그걸로 죽기 살기로 하고 또 뒤쫓아갔대요. 지금 금은방 주인분이 죽기 살기로 뒤쫓아가 봤지만 지금 말씀드리신 것처럼 상대방은 팔팔한 기운 넘치는 젊은 사람들, 그리고 주인분은 약간은 상대적으로 지금 체력이 달릴 수도 있는 분. 혹시 쫓아는 갔지만 못 잡은 거 아니에요? 혹시 장윤 변호사님? 일단 이 남성은 잡았습니다. 어머. 멀리 도망을 못 갔거든요. 허허. 인근 건물에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경찰이 이 훔쳐갔던 귀금품의 일부를 회수를 했는데요. 나머지 귀금속은 아까 앳된 얼굴의 여성 청소년 2명이 현재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. 이 절도범 자꾸 봤더니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.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이었는데요. 어제자로 광주 서부경찰서 절도 혐의로 이 13살 중학생 불구속 입건했고요. 아직 잡히지 않는 공범 2명과 함께 금은방에서 금팔찌 등 시가 1,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 받고 있습니다. 세상에. 우리나라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? 애들이 뭡니까 이게 진짜. 어쩐지 영상으로 봐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가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됐어요. 정말 피해를 보신 금은방 주인분도 가해자들의 저 절도범들의 나이를 듣고 억장이 무너졌답니다.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갖고 보니 중학교 1학년이라는 게 너무 황당하고 진짜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. 가슴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떨리고요. 우리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경찰분들이 빨리빨리 그게 잘 처리를 해서 우리 하루빨리 이게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세상에 지금 2명은 추적 중인데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, 그런데 일단 저 남자는 잡았잖아요. 근데 그걸 남학생을 조사해 봤더니 또 뭔가가 나왔다면서요. 네, 저 남학생이 일단 이제 조사할 때 자기가
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 금은방 사건을 일으킨 게 4월 20일이거든요. 네. 근데 바로 그 전날 4월 19일에도 그 이륜차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. 바로 하루 전날에도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고 그때 4월 19일에 풀어줬는데 바로 하루 만에 저런 사건을 또 저지른 거예요. 그래서 경찰이 지금 같이 범행한 공범 여성 청소년 2명 있잖아요. 그 2명을 쫓고 있습니다. 이거는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참 이런 사건이 터지면 또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촉법 소년 연령을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. 늘 나오는 얘기죠. 요즘에 이제 좀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나이 연령대도 좀 낮아지고 발육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촉법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못하지만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. 네. 저는 전날 이륜차 훔치다 걸리고 아무 죄의식 없이 다음날 또 저런 행동을 했다는 건 지금 그냥 풀어줘선 교화가 전혀 될 가능성이 없고 아마 또 저럴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정말 크게 잘못됐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을지 몰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뭔가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건 좀 깨우치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 이제 금은방 그 대표님 입장에서 정말 좀 안타까울 것 같긴 한데요. 일단은 그 절도를 한 저 중학생의 부모님한테 이론적으로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과연 지금 저 아이가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가정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하. 현실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. 분노는 치밀지만요. 저 아이들에 대해서 교화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에요. 국가가 할 일입니다. 이거 국가가 이 책무를 져버리면 안 돼요.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까지 국가가 다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너무너무 분노가 치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